수학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 어려울까요? 수학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길에 자꾸 버리니 쓰레기통을 비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쓰레기통 주변은 온통 쓰레기로 넘쳐났습니다. 결국 쓰레기통을 없애버렸습니다. 쓰레기통을 없애면 쓰레기가 줄어들까요? 그리고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이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원인과 결과를 따져야 할 일이 넘쳐나지만 어떤 사실들의 관계에서 그 원인 결과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사실관계의 이해에서 출발하므로 독해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먼저 찾아야 할 요소이기도 합니다. 인과관계의 최소한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문장이나 글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 시간성, 관련성, 독립성은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결과보다 앞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원인과 결과가 되는 사건 간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원인으로 제기되는 요인만으로 결과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프레임 국어 1레벨 문제인데요. 이 문장을 읽고 기영이가 무릎에 상처가 난 원인을 묻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보기 중에서는 밑줄 친 답이 가장 적절한데요. 그런데 계단을 달려갔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계단을 달려가지 않았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설명 속에 이미 스스로 원인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에는 넘어져서 무릎이 상처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계단에서 뛰면 다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 문제에서 계단에서 뛰는 것과 다치는 것은 관련성은 있을지 몰라도 직접 원인은 아닙니다. 이 짧은 글을 여러모로 분석하게 되지요.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타이어가 펑크 나기 전에 도로 위에 못이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오래돼서 못에 찔려서 쉬이 펑크가 났을 수도 있죠. 관련성 측면에서는 모든 보기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성 측면에서는 못에 찔렸다는 것으로 타이어의 펑크가 설명이 됩니다. 인과관계 프레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적절한 답을 찾은 후에 이 세 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더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4개의 보기 중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것인데요. 1번 보기는 시간적으로 보면 수질오염, 산소 부족, 물고기 떼죽음의 순서로 발생하므로 시간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3번 보기의 수질오염이 산소 부족을 일으켰다는 것은 지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4번 보기에 산소 부족 때문에 물고기가 죽었다는 것도 지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번 보기의 수질오염이 직접적인 원인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이것을 선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수질오염이라는 원인이 없었다면 산소 부족도 없었을 것이라며 물고기 죽음의 원인이 수질오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고기 떼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산소 부족입니다. 수질오염이 물고기 죽음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요. 간접 원인은 되겠죠. 인과관계 프레임에서 1에서 2레벨은 대부분 한 줄 또는 두 줄짜리 문장입니다. 3에서 4레벨은 지문이 길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간성, 관련성, 독립성 이 세 가지 요소를 놓고 가장 적절한 관계를 찾아보세요. 예문에서 검토했듯이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논쟁도 많은 분야이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되는 논증이나 인과적인 오류 등도 가장 직접적이고 근접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문을 연구하는 차원에서의 인과관계는 훨씬 정교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프레임 국어에서 연습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 관계성을 찾아보는 연습입니다. 독해를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할 때 사실간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보는 습관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인과관계 프레임의 목적입니다. 독해를 떠나 문제 발견의 요소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의 요소이기도 하니까요.